12월의 첫째 주 한 해 마지막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다시 미국 사회의 중심 이슈인 이민 정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의 워싱턴 방위군 침투 사건, 미네소타 소말리아 커뮤니티에서의 대규모 사기 범죄, 그리고 아이스와 불법 이민자 간의 물리적 충돌이 연일 보도되면서 이민이라는 주제가 다시 사회적 긴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연 이민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할지, 오늘도 스티브 왕보 장로님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최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로 이민자에 대한 여론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방위군 침투 사건, 그리고 미네소타 소말리아 커뮤니티의 사기 범죄 등등 이민자들과 관련된 소식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시선으로 미국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 최근에 같이 제가 미국에서 50년째 살고 있지만은 그 이민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상당히 이슈가 된 그건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언급하신 대로 지난주에 땡스기빙 하루 전날 그 워싱턴 DC에서 그 미국 방위군 그 워싱턴 DC에서 치안 업무를 하고 있는 미 방위군 2명에게 총살을 했죠. 그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든 정부 때에 철수하면서 긴급하게 도망치듯이 철수하면서 많은 아프가니스탄 그 국민들이 미국으로 이제 넘어왔거든요. 네. 그분들의 배경에 대해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확실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넘어온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이분이 미 국내에서 백악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미 방위군에게 총살을 해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중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그랬죠. 그 당장 19개 국가로부터의 입국과 망명은 금지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는 그 불법 체류자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추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상당히 그 이민자들을 향해서 그런 강력한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언론을 포함해서 미국 언론도 그리고 그 트럼프를 반대하는 혹은 싫어하는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트럼프는 이민자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네. 증오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이제 늘 표현을 해왔죠. 네. 그러나 사실 트럼프가 처음에 2016년에 대통령이 된 것은 이 불법 체류자, 이 불법 이민 이슈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거 네.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업만 해본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그 당시에 그 이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막강한 정치인을 상대로 이렇게 선거를 치르면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국경에 담을 쌓겠다라는 공약이 굉장히 먹혀들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최근에 와서 미국에 그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 혹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이 있는 그러면 왜 반감이 있는 것인가?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 국민들도 그렇고 네. 왜 반감이 있는 것인가? 물론 그 트럼프도 그렇고 이런 그 불법 이민자들을 좀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미국 국민들은 그들이 염려하는 바는 이민자를 향한 것이 아니고 불법 이민자를 향한 것이죠. 합법 이민자를 향한 것이 아니고 불법 이민자를 향한 것이고 너무나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고 그들이 그 여러 가지 미국을 해치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것이죠. 네. 그래서 특히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상당히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해내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난 4년 동안 전 정권에서 너무나 많은 불법으로 입국을 하신 분들이 미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도된 것을 보면은 미국 국민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미국의 국익에
해치는 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하는 것인데 우리는 한국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100%다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미국에서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혹은 불법으로 체류하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 이슈를 볼 때는 이민자의 입장에서 이민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됐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의 우리가 피해자인 것 같이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혹은 트럼프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 이민 이슈를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야기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미국에 와서 살고 있고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또 많은 분들은 시민권자가 되어서 네.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미국의 국민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한국에 가도 제가 한국말을 완벽하게 이해는 하고 말은 좀 더듬지만은 한국에 가면은 제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저는 외국 사람이니까 네. 저는 한국 사람이 한국 국민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투표도 할 수도 없고 저는 미국 사람이거든요. 네. 미국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특히 이민자들이 대도시에 몰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커뮤니티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내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네. 실제로는 한국 가도 한국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내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한국 정치나 한국 소식에는 아주 잘 아는데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얘기를 풀어보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미민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주체적인 입장에 있는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런 이민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네. 미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해가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이민 이슈를 보게 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1975년에 1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미국 이민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미국을 건국하신 분들은 유럽에서 건너오신 대부분이 크리스찬인 그런 분들이 오셔서 미국에는 당시에는 인디안들이 부분적으로 부족을 트라이브를 이루고 살아오고 있었지만 국가는 없었죠. 네. 그러나 그들이 미국 대륙에서 국가를 만들고 주로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랬고 물론 그 외에 또 이제 흑인 노예들 산업혁명 이전에 농경사회 때의 노동력을 위해서 당시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던 노예들을 사들여서 미국에 들어온 흑인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진 것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정치 혜성은 유럽계 백인들이죠. 네. 그것이 1960년대 말까지 한 50, 60년 전까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네. 웨스턴 서구적인 나라였죠. 그러다가 이민을 완전히 개방한 것은 1960년대 말쯤에 그때 의회가 새로운 법을 이민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인들도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민을 그 전에도 소수로 유학을 오신 분도 있고 계시지만은 사실 본격적으로 이민이 다양해진 것은 1970년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75년대 왔으니까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이민으로 인해서 미국에 변해가는 모습을 저는 이제 보면서 사실은 저는 대학에 다닐 때도 수십 년 전에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득 이렇게 미국이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이민 1세들과 미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표면화가 되고 있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트럼프가 싫어하는 그런 표현들을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국 전체를 보면은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지금 현재 6분의 1 정도가 거의 15% 20% 정도가
외국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네. 외국 태생, 우리 같은 외국 태생의 사람이 미국 전체 국민의 한 6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만큼 그 정도면은 그들이 이 나라 전체의 정체성을 바꿀 수도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숫자거든요. 네. 옛날에 그 한국에서 갑자기 80년대 90년대에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그때 자주 했던 말이 한국 전체 국민 가운데 20% 정도가 기독교인이 되면은 나라가 바뀔 것이다. 그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뭐 다른 얘기지만 그만큼 한인 그 크리스천들이 그만큼 그 삶이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는 이제 그런 말인데 어쨌든 미국의 지금 그 현재 미국 전체 국민 가운데 6분의 1 정도가 외국 태생이고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전체의 30% 정도가 외국 태생입니다. 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사는 인구들의 거의 50%가 외국 태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민자들이 그들이 하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이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체성 기본적인 그 전통적인 가치관을 공격하고 그것을 해치고 그걸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만일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한국에서 외국에서 동남아라든지 이민을 들어올 때 지금 이제 이민을 받기 위해서 이민청도 만들겠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도 이민을 받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만일 이민을 받아줬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문화를 무시하고 한국의 그 가치관을 무시하고 짓밟고 혹은 한국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러한 그 행동을 하면은 굉장히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있겠죠. 네. 예, 그런 면에서 그들은 합법적인 이민은 환영해야 되고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은 뭐 다 인정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양 정당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불법 체류자들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왜 그런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4년 동안 그렇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경을 열어놓고 4년 동안 거의 2천만 명에 가라는 엄청난 숫자의 그 불법 이민자들을 입국시켰습니다. 네. 그 가운데는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국경을 넘기 전에 아예 자신의 신분에 관련된 모든 신분증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네. 폐기시키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들 가운데는 인신매매를 하는 분도 있고 마약 매매를 하는 분도 있고 들어와서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본 것 같이 미국 그 국민들을 해치기도 하고 범죄에 관련 갱들도 있고 이 센트럴 아메리카 같은 데서 있던 갱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특히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민자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러나 이 미국이 그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때는 그들이 기대한 것은 미국이 기대한 것은 그들이 미국에 너희들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미국을 선택해서 미국에 살기를 원하고 미국에서 시민이 되기 미국의 국민이 되기를 원하면은 우리와 동화해서 미국화가 되어라. 네.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사랑하고 미국의 건국 정신을 사랑하고 미국의 가치관을 사랑하고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민이 되어라, 국민이 되어라 그런 이제 생각으로 그런 바람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 이민을 받을 때는 그 국가는 자기 국가에게 필요한 인원들,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그것이 뭐 기술적인 것이 되었던 그 어떤 무엇이 됐든 그런 분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받아들이는 국가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민자의 관점에서만 볼 때는 아니 뭐 내가 들어와서 내가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해서 왜 나를 추방시키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과연 미국 와서 30년, 40년, 50년 살면서 내가 얼마만큼 그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민인지, 아니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최근에 미네소타 주에서 거기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집중해서 모여 사는 데입니다. 네. 그분들이 소말리아 그 출신의 연방 하원 국회의원도 선출을 했고, 그분도 굉장히 의회 활동을 보면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미국의 그 이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미국에 관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생각으로 그런 그 미국 의회에서 의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그 마땅치가 않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분에게 하는 말이 너희 나라 돌아가라. 너희 나라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실패한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패한 나라에서 온 그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 실패한 나라를 살리는데 노력하라. 왜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가치관을 비판하고 미국을 이렇게 비판하느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의원을 만들어 준 것인데 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너희 나라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 옳은 표현이 아닐지도 있지만은 내 솔직한 생각이 이렇다라고 네. 이제 그 최근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와 같이 상당히 그 이민 이슈는 상당히 갈등이 이제 소지가 되고 있고 지금같이 첨예하게 그리고 물리적으로까지 대립을 하는 이런 모습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정당에서는 이 이민자 이슈를 굉장히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트럼프를 향해서 트럼프는 그 이민자를 혐오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민자는 그들은 불법 이민자도 이민자로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불법 이민자를 구별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이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주에서는 이제 그 불법 이민자 피난처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국 세금을 텍스페이어들이 낸 돈으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웰페어나 여러 가지 그 저소득층에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은 미국 이민 오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미국의 신세를 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고 혹은 미국에서 나를 그 스폰서 해줄 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혹은 내가 미국에서의 그 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미국의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미국에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민주당 측에서는 그분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미국 그 텍스페어들이 낸 그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쓰게 함으로 해서 미국 국민 중에서 저소득층 국민들이 지원받아야 할 돈까지도 그들에게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뉴욕에 그 한참 그 지난 정권에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그럴 때에 뉴욕시티에서 굉장히 그 비싼 호텔 그런 호텔까지도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공짜로 사용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 호텔 밖에서 그 길거리에서 홈레스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은 미국의 그 베테랑 군을 갔다 오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밖에서 그렇게 그 어려움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으로 법을 어기고 미국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아주 고급 호텔에 공짜로 지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걸 보면서 이분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도 늘 하는 말이면 뭐냐면은 미국 국민들에게 가야 할 혜택들이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너희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기는 원하면은 그러면 돌아가라.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민을 해라. 너희들이 합법적으로 이민을 신청하면은 우리가 적합 너희들 받아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극적으로 이런 그 상황이 온 것은 지난 4년 동안 너무나 많은 불법으로 입고 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졌기 때문에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무리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트럼프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미국의 정체성이 바뀌어가고 있다. 네.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공격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분들이 정치인이 되면 우리가 한인 정치인을 만들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한국 교포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은 우리가 뽑아줄 테니까 미국 정치계에 들어가서 우리 한인 사회를 대변해 달라. 네. 이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네. 근데 물론 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이 만일 이제 정치인이 되면은 그분이 해야 할 첫째 의무는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네. 이게 미국이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또 이민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우리가 조금 좀 관심 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교포 언론을 보면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나 아이스의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기사만 많이 씁니다. 네. 그러나 이민을 받아들인 입장에서의 관점은 상당히 좀 그것은 뭐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이민 언론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은 네.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실제로 이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은 이민자들끼리 분리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미국 사회 내에서 이민자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장로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살기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미 2세, 3세 혹은 4세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네. 대학교 다닐 때도 벌써 이미 3세가 있었습니다. 한국. 그리고 우리가 시민권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선서를 하고 시민이 되었으면은 우리는 물론 우리의 정체성을 버릴 수는 없죠. 우리의 뿌리는 한국에 있고 내가 태어난 나라에 있고 더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전에도 했지만은 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선택한 것이 내가 미국 국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알려고 노력을 하자. 특히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전 세계 나라 중에서 특히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 정신에 대해서 건국자들이 이 나라를 세울 때에 어떤 생각으로 이 나라를 세웠는지 어떤 원리와 어떤 이 헌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귀하다고 생각되면은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네. 이번 주에 여러분 아시는 마이클 델이라는 델 컴퓨터 창시자 저는 저보다 한 5살 어릴 겁니다. 네. 그분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University of Texas 아스틴에서 학생을 했을 때 기숙사에서 컴퓨터를 조립해가지고 팔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델 컴퓨터가 됐습니다. 네. 그 회사 델 회사 창업자이고 지금 이제 회장인 마이클과 수전 와이프인 수전 델이 이번 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가 $6.25 billion 62억 5천만 불을 기부를 하겠다. 네. 이게 트럼프가 아이들이 너무 아이들이 지금 생활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어릴 때부터 도와주겠다고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태어날 아이들에게 한 아이당 $1,000불씩
저축할 수 있는 그 카운트를 만들어주겠다. 네. 그래서 부모들이 텍스 프리로 매년 5,000불씩 집어넣고 그래서 그것을 아이가 성장하는 가운데 성인이 되면은 상당한 돈이 될 수 있는 액수의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사겠다 그러니까 대열이 그럼 우리가 그거 협조하겠다. 그래서 한 개인이 네. 6.25 빌리언 달러를 기부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이지만은 돈이 많이 있는 자기 부자 친구들도 많이 지금 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는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들이 너무 이렇게 삶이 성장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힘들지 않도록 네. 이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문화는 상당히 특별한데 굉장히 기부하는 많이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정부가 돈을 부자에서 돈을 뺏어서 정부가 그 돈을 관리하면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사회주의 그 정부 속에서는 굉장한 부패와 굉장한 낭비가 일어납니다. 네. 눈먼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엄청 엉뚱한 것을 그래서 이번에 미네소다에서도 지난 팬데믹 동안에 이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 그 자금 중에서 네. $1 billion 어떤 사람은 $8 billion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소말리 사기로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해서 이 세금을 내는 텍스페이어들이 낸 돈으로 지원해 준 돈을 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준 그런 지원 프로그램에서 엉터리로 사기로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갈취한 것을 그것을 이제 적발을 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또 되고 화가 난 것이거든요. 네. 소말리아 사람들이 돌아가라고 왜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국민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거둔 돈을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도둑질을 하냐 말이야. 네. 예? 이렇게 많은 돈이 사라졌는데도 왜 건드리질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내부 고발자가 말한 걸 보면은 당시에 그 미네소다의 그 주지사 지금 이제 그 팀 월츠라고 작년에 그 민주당의 그 부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 친구가 지금 주지사거든요. 네. 그 주지사에게 정부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무시를 당했다. 그 말은 정치인들이 그들이 정부로부터 사기로 갈취한 돈을 정치인들에게 다시 그 나눠줌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인들은 또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안 좋은 케이스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이번 주에 캐비넷 미팅 그 장관 그 회의를 하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너희들이 와서 미국의 기회의 땅이니까 성공도 하고 이렇게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랬으면 그리고 또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생산력도 높이고 이렇게 세금도 열심히 내고 그런 일을 해줘야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느냐 네.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것이죠. 네, 예. 그렇군요. 오늘도 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괜찮은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쯤은 네. 들어볼 만은 하겠죠. 네. 예. 미국을 일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 장로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